네, 시작을 해볼게요. 네, 휴일 아침인데, 네, 감사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휴일 아침인데, 네, 오전인데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책을 진짜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지난 세션과 비슷하게 네, 시작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무기가 된 스토리라는 이 제목이 되게 아쉬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제 생각에는 제목이나 이 표지 때문에 읽지 않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되게 아쉬웠는데 내용은 진짜 알차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꼭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책 소개 조금만 더 먼저 드리면 이 책이 비유가 되게 재밌는데요. 어떤 소설이나 아니면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우리가 브랜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논리가 굉장히 제가 느끼기엔 탄탄해가지고 차근차근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시작할 때 이제 생존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뇌가 그렇게 발전이 되었다, 발달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라고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건 오직 생존이랑 번창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발달이 된 이유는 우리는 뇌가 하루에도 막 몇천만 건 아니면 더 많은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수집을 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거기에 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비되는 칼로리가 있잖아요. 근데 칼로리가 많아지면 생존에는 당연히 불리하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 그 메커니즘에 따라서 그 소비되는 칼로리를 줄여야 된다. 약간 이런 방식으로 처음에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막 범람하고 있을 때 그 중에서 조금씩 그 생존에 필요한 정보를 분석해내고 분류해내는 일이 생존에 굉장히 유리해졌다. 그런 식으로 발달이 됐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그 하나의 예시로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어떤 처음 보는 공간, 되게 커다란 무도회장 같은 곳에 갔을 때, 자기도 모르게 출구의 위치를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당장 떠오르진 않지만,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의 예시를 보면, 당연히 우리는 의자가 몇 개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몇 명 있는지 그런 거를 세기보다는 출구가 어디에 있는지라는 신호를 이렇게 잘 받아들이도록 본능적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봤을 때 의자라는 것은 일종의 소음이라고 볼 수 있고 출구는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생존에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출구와 같은 그런 메시지를 브랜드로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전제로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메시지, 그러니까 이 카피들이 되게 저는 재밌게 많이 다가왔는데요. 이런 얘기가 문구가 있어요. 우리가 대외적으로 회사의 창립 선언이나 내부 목표 같은 것을 떠들어대는 것은 스스로를 출구가 아니라 의자로 포지셔닝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흔히 처음 브랜드를 만들거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만들 때 멋있게 만들고 싶어지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제품을 만들려고 하고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어지는 욕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하면 우리를 의자로 포지셔닝 하는 행위다라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직접적인 예시로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고객한테 얘기를 할 때 고객을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상상을 해보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책에서는 정확하게 러닝머신 위를 달리고 있다고 상상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객은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처음에는 왜 들어야 되는지 전혀 이유도 알 수 없고 그리고 일종의 소음처럼 다가오고 계속 많은 그런 정보들을 해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뇌가 헷갈리기 시작하면 아예 무시되도록 디자인된 생존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얘기를 조금 더 논리를 탄탄하게 하는 위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과 번창에 도움이 되는 브랜드를 찾고 있다. 왜냐하면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니까요. 그리고 이에 따른 의사소통은 간결해야 한다. 왜냐하면 계속 떠오르고 쉽게 말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고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고객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준비해야 되고 고객이 칼로리를 많이 소비하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제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재밌는 그런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스토리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 그 얘기가 좀 길긴 한데 그냥 제가
가져온 예시 하나로 좀 설명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여기에 이 저자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에 의하면 스토리란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장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어떤 맥락인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스티브 잡스가 예전에 그 픽사에 가기 전에 했던 광고래요. 이게 1983년, 3년도에 신문에 나와 있는 광고인데 여기 있는 광고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컴퓨터에는 많은 메모리가 있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많은 스펙을 갖고 있는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썼다고요. 이게 무려 한 9페이지에 달한 그런 스펙을 나열하는 그런 글을 썼다고 하는데, 당연히 잘 안 됐어요. 폭망을 했고, 이것 때문에 폭망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튼 스티브 잡스 또한 이런 스토리의 힘을 알기 전까지는 이런 광고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분이 좀 다른 어떤 계기가 있었잖아요. 픽사라는 세계에서 가장 스토리를 재밌게 만드는 그런 회사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스토리 중요성들을 알게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후에 다시 복귀를 했을 때 나왔던 것이 이제 Think Different였죠. 이게 이 나온 그 과정을 이 책에서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책의 내용대로 조금 이렇게 변화를 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스티브 잡스가 이런 걸 알았다라고 이제 표현해요. 뭐냐면 고객이 원하는 것을 알게 됐다. 고객이 원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고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한다라는 것. 그리고 고객은 어떤 난관을 겪고 있는데 자신의 숨겨진 천재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객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을 할 건데 그게 컴퓨터였고 이제 그 이후에는 스마트폰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플은 어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창의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본능이 나아간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믿었고, 거기에 맞는 브랜드 메시지와 제품들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사람들이 구매하는 거는 제일 좋은 제품이 아니라 그냥 빨리 이해할 수 있고 우리한테 헷갈리지 않게 만드는 그런 제품들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스토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브랜드를 고객에게 정확하게 인식시키고 우리가 같이 매출도 올리고 상생할 수 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네, 스토리에 7단계 공식이 있다고 하고 이게 모든 브랜드에 통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완전한 이런 단계별로 1단계에 맞춰야지 2단계 이런 식의 완전한 그런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각자의 별로 따로 이제 진행을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소설이나 영화를 보시면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된대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의 흐름에 맞춰서 그 맥락을 이해를 하면 칼로리를 가장 적게 소모하기 때문에 가장 잘 들리게 된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어벤져스 같은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벤져스는 그 주인공의 성공을 위해서 그냥 끝까지 달려가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 관객들은 그 어벤져스가 실패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대신 어떤 난관이 있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그거를 계속 보기 위해서 영화 같은 것들을 보잖아요. 이걸 알고 나면 사실 모든 그런 흥미 위주의 스토리가 있는 그런 영화들은 다 이런 플롯을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예시를 같이 해볼게요. 캐릭터가 먼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원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이 캐릭터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 그 이야기는 당연히 진행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는 뭔가를 원하게 돼요. 어떤 외부의 사건을 통해서든. 아까 어벤져스 예시를 다시 들게 되면 어떤 외부의 그런 공격이 오잖아요. 외계인의 말 공격이 왔다. 그럼 그 외계인을 이제 무찌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과정을 진행해야 될지 같은 것들을 알아내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난관에 부딪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너무 큰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적들이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됐을 때면 우리가 이제 지구를 뭐 잃게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든가 아무튼 그런 되게 굉장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난관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그 캐릭터와 그런 스토리 간의 그런 밀접한 뭔가 긴장감 때문에 이 2시간짜리 영화를 계속해서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보면 분명히 어떤 가이드를 만나요. 그러니까 어떤 되게 아주 아주 힘든 그런 상황, 그 적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올 때 그 주인공들은 어떻게든 그런 가이드를 만나게 돼요. 가이드를 만나든 뭐 신소재로 무기를 개발을 하든 뭐 그런 식의 어떤 도움을 주는 존재들을 만나게 되는데 가이드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가이드가 계획을 알려줘요. 뭔가 여기에 예시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스타워즈 예시가 나오는데 이게 스타워즈가 좀 옛날 예시여서 막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루크 스카이워커라는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을 가르쳐준 요다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요다는 이미 포스라는 거를 굉장히 마스터한 존재고 그리고 주인공이 어떻게 해야지 그 포스를 강화시킬 수 있는지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물심양면으로 엄청 도와줘요. 이 주인공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것과 비슷하게 성공해서 결국에는 적을 무찌르게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 가이드를 만나고 그 계획을 알려줘요, 가이드가. 그리고 가이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행동을 촉구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실패를 피할 수 있고 그 성공으로 끝맺게 된다라는 이런 7가지 단계의 플롯을 따르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브랜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건데 제가 뒤에서 이어서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 스토리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한 3가지 핵심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가 주인공이 원하는 게 뭔가라는 거예요. 왜 이 주인공은 갑자기 뭔가 힘이 필요해졌냐? 아니면 왜 이 주인공은 뭔가 성공을 하고 싶어졌냐라는 게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뭔가 실현의 아픔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플롯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주인공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세력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세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지금 상황일 수도 있어요. 어떤 닥친 역경에 대한 상황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인공이 어떤 역경을 마주하고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답변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았을 때 그 비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려줘야 된다. 이 3가지 질문에 답변하면 커다란 얼개에는 답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이 회사에서 되게 재밌게 하는 테스트가 있어요. 이거 이름이 그냥 번역해도 되게 귀여워서 갖고 왔는데 이분이 만든 그 회사에서는 웅어롱어 테스트라는 걸 한대요. 이게 웅어롱어 테스트가 뭐냐면, 그냥 이 3가지 질문을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기준은 그것이에요. 원시인이 우리 웹사이트를 갑자기 봤을 때도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알 수 있게 좀 좋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명확한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답변해야 되는 질문은 첫 번째가 이 회사가 제시하는 게 뭔가, 그리고 내 삶이 그래서 이 회사를 통해서 어떻게 좋아질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저걸 사고 싶은데 어떻게 사야 돼? 약간 이런 것이었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화면을 보여주면 되는지에 대한 예시도 글로 적혀 있었는데 제가 약간 이미지를 조금 예시로 가져왔어요. 만약에 아스피린 같은 그런 두통약을 판매하는 회사라고 봤을 때 어떤 머리를 아파하는 남자가 등장을 하고 컴퓨터를 막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웹사이트에 아스피린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면 그리고 죄송해요. 네, 웹사이트에 아스피린가 있는 그런 화면이 나왔다고 치자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메시지 전달해야 될 거는 두통약을 파네. 그리고 통증이 굉장히 사라지는구나. 이 아스피린을 먹으면. 그리고 그럼 어떻게 사지? 약국에 가면 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 3가지를 그냥 바로바로 웅얼웅얼 거릴 수 있게 하면 이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고요. 모든 그런 제품들이 웅얼거릴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웅얼거릴 수 없다면 브랜드는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매출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 맞춰가지고 이제 하나씩 단계별로 제가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제 말이 좀 빠르면 네, 말씀해 주세요. 저번에도 제가 녹화한 걸 보니까 막 허덕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조금 천천히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 안에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또 마음이 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심호흡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네.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캐릭터이고요. 여기 이 캐릭터 단계의 원칙이 있어요. 각 단계마다 원칙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지켜나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캐릭터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 원칙은 뭐냐면,
주인공이 고객이라는 거예요. 이제 회사가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회사 얼마나 대단하고 우리 제품이 얼마나 좋고 사실 그런 얘기는 고객 입장에서 전혀 궁금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작품의 법칙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예시로 이제 피지컬 백을 하나 가져왔어요. 아마 제일 요즘에 제일 핫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본 것 같아서 예시로 가져왔는데 우리는 이 피지컬 백의 포스터 그리고 이 제목을 봤을 때 어떤 얘기를 할 건지를 사실 꽤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좋은 예시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피지컬 백이라는 제목은 피지컬이 되게 좋은 100명 정도가 나온다라는 생각을 좀 자연스럽게 이어나갈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카피가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궁극의 피지컬을 위하여. 이게 100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구나. 그 궁극의 피지컬이 누굴까? 그리고 누가 우승할까? 라는 메시지. 그 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몇 화가 꾸준히 이제 달려간다는 거를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제 관객은 사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내가 흥미를 갖게 될지 말지를 미리 이제 초반에 정하게 되는데 아예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알려주지조차 않으면 관심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공감이 되시죠? 그리고 영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영화가 시작되고 9분 내에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문제를 겪을지를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 영화가 약간 그러니까 흥행에는 좀 실패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저희가 그러니까 이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정의하는 순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얘기를 이제 들려줄게라는 거를 잘 정의를 한다면, 그럼 그때 이제 고객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품이 아니면 이 브랜드가 이거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라는 그 생각이 들면 이제 그때 이제 시작인 거죠. 제대로 우리 거를 판매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시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고급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찾던 고급스러운 휴식이라는 걸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이라고 하면 퇴근 후에 수료할 수 있는 번거롭지 않은 MB. 이런 예시가 되게 재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경회사라면 이웃집보다 좋아 보이는 데 앞마당. 좀 이렇게 본능적이기도 하고 카피도 재밌고. 그리고 뷔페업체, 원하는 곳에서 질 높은 이동식 만찬 경험. 여튼 이런 느낌인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나중에 뒤에도 나오는데 모호하게 무언가를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눈앞에 되게 생생하게 그려지는 것 아니면 생존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약간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직접적인 그런 카피를 만들라라고 해요. 그것도 혼돈이 일어나고 고객이 헷갈리는 순간 그냥 바로 이탈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캐릭터를 정했잖아요. 그리고 캐릭터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약간 예를 들면 피지컬 백이라고 볼게요. 피지컬 백은 그 피지컬이 최고의 피지컬을 찾는 그런 과정을 이제 알려준다라고 했고 그 캐릭터 원하는 것은 여기서 우승을 해서 상금을 3억을 받고 그리고 약간 유명세를 이제 얻게 되는 것이겠죠. 그럼 이제 이 자극이 있고 이 반응이 생길 거니까 이제 그 사이에는 스토리 갭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또 다른 예시가 하나 있는 것이 배가 고파지잖아요. 배가 고프면 이제 갭이 열리고 식사를 하면 갭이 닫힌다. 약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예시가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와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만약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럼 그 메시지가 냈기 때문에 우리와 그 고객들 사이에서는 어떤 갭이 생긴 거고 그 갭을 채웠다가 다시 벌렸다가 채웠다 벌렸다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고객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로 단순화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다른 곳에서도 되게 많은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객은 좀 혼동이 오고 내가 원하는 게 걸 줄 수 있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니까 단 한 가지로 단순화하라고 하고요. 이게 한 가지 단순화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아주 커다란, 만약에 회사 입장이라면 회사 전체가 바라보는 그런 메시지는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밑에 각각의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 부서들이 하는 것, 원하는 것 하나씩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하위 플로우를 만들어서 구성하라라고 해요. 여튼 그래도 하나의 조직이든 하나의 제품, 하나의 브랜드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로 단순화를 하나라는 게 여기에 얘기였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고객의 생존과 관련된 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흔한 예시로 이런 격언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 비타민을 팔지 말고 아스피린을 팔아야 돼. 이런 얘기를
회사에서는 좀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비타민 말고, 안 먹으면 두통이 든 그런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아스피린 같은 제품을 팔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고객의 생존과 관련된 열망을 연결하는 그런 작업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연결이 안 되더라도 어떻게든 그 메시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예시를 이렇게 다른 예시로 바꿔준 건데, 이게 어떤 그런 뭔가 지식 커뮤니티가 있었대요. 거기에 슬로건이 지식을 들이시고 성공을 내뱉으세요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식을 들이쉬고까지는 괜찮을 수 있는데 성공을 내뱉으세요가 어떻게 보면 되게 모호하잖아요. 그리고 뭘 해줄 수 있는지 사실은 좀 숨기는 느낌도 사실 들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오히려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모두에게 사랑받는 리더 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원하는 거를 이제 말해주는 걸 수도 있죠. 왜냐하면 거의 모든 리더는 사랑받고 싶어 하고 나를 지지를 받고 싶어 하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바꿔라라는 얘기를 해서 예시로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또 하나 더 이제 상황을 설정을 해주거든요. 고객을 히치하이커라고 이제 설정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고객을 태워주려고 이제 차를 몰고 가다 딱 세워주는데 이때 고객이 원하는 거는 사실 하나밖에 없는 거겠죠. 이제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하면 사실 태워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질문에 하나에만 답변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이렇게 설정해야 된다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생존에 대한 그런 정의를 또 내려줘요. 이렇게 뭐가 생존이냐, 어떤 게 생존이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존에 대한 정의는 이제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강해지고 싶은 굉장히 원초적이고 원시적인 욕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예시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금융 자원을 보존한다. 이게 번역이어서 그렇게 들리지만 약간 뭐 돈에 대한 투자에 관한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아니면 네,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이런 지위나 자원, 관대하고 싶은 내적 욕구, 의미 욕구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잘 생존하기 위한 그런 도구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시키는 거를 찾아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내고 브랜딩을 하는 그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예시를 조금만 더 풀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까? 아마 너무 명확해서 다 아실 것 같은데, 뭐 사회적 관계를 구축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네트워크로 해결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아니면 나도 어디에 소속이 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안전하고 싶은, 그리고 적이 만약에 쳐들어왔을 때 같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동료가 필요한 그런 것도 있으니까. 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전쟁 아니면 생존 그렇게 연결시키는 게 좋다라는 네,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난관이에요. 이제 기업은 네, 고객은 무조건 난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를 찾잖아요. 그 문제가 있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배트맨이랑 조커의 사진인데, 이 시리즈가 굉장히 계속 회자가 되고 팬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사실 조커의 존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커가 없으면 배트맨의 존재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다크나이트, 화이트 나이트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그런 영화였는데 이처럼 우리는 되게 명확한 난관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악당은 이제 스토리텔러가 사용하는 그런 일종의 도구인데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난관을 당신이 갖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가장 빈번하고 확실하게 사용하는 장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브랜드에도 그런 악당을 하나 정하는 게 되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악당에 대한 특징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이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좌절이 악당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악당은 문제 확실한 근원이 이어야 되겠죠. 네. 일단 읽고 나서 이시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관련이 좀 있어야 되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이 악당을 만약에 떠올리고 자연스럽게 이 악당에 대해 얘기를 하면, 이게 나한테도 문제고, 아니면 저 어떤 존재,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걸 되게 싫어해. 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게 좀 직관적으로 지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악당이 너무 많으면 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명이어야 되고, 네, 너무 많이 출연하는 스토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왜냐면 어떤 모든 그런 영웅물이든 아무튼 그 연애물이든 그런 것들도 악당은 하나, 거의 다 하나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집중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근데 너무 많이 줄여나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만 줄여내야 된다.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악당이라고 해서 사실 그런 지금 안 하면 뭐 놓치는 겁니다. 아니면 이거 모르면 그냥 수명이 10년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잊지 않은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멘트들도 우리가 많이 봐오잖아요. 근데 그게 좋지 않는 것 같다는 얘기도 하고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내 브랜드를 잘 만들고 싶다면 없는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하나 가져왔는데, 만약에 시간 관리, 그런 생산성에 관한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한눈에 파는 것을 악당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예시가 나와요. 이 한눈 팔기가 어떻게 악당이 되냐라고 했을 때, 스토리를 이제 풀어갈 수 있겠죠? 한눈 팔면 집중력이 되게 떨어지겠죠? 그리고 잠재력, 그리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가 또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그렇다 보면 가족 관계를 망칠 수도 있다. 그리고 사고가 날 수도 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조금의 공포를 조장을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같고, 조금 더 재밌는 예시가 있었던 거는 악당을 최대한 그 의인화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합구에 사는 그런 나쁜 그런 세균들 아니 병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병균이 사실 의지를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병균을 악당으로 만약에 만든다면 뭔가 이게 웅크리고 있다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느낌의 메시지를 줄 수도 있고, 충치에 대한 광고를 할 때 뭔가 악마같이 생긴 아이들이 여기 숨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의인화를 하면 조금 더 쉽게 그냥 와닿는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인화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고 그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세 가지 문제로 나뉘어져요. 뭐가 있냐면 난관이 세 가지 차원의 문제라고 해요. 첫 번째는 1단계 제일 표면적으로 보이는 외적 문제거든요. 이 외적 문제는 그냥 바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영화, 그런 뭐, 시한폭탄이 걸려있는 영화라든가, 뭐, 영화 스피드를 예시로 들었는데, 스피드 되게 옛날 영화인데, 저는 아는데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떤 버스에 타고 있는데, 어떤 속도 이하로 내려가면 폭탄이 터진다라는 그런 협박 전화를 받고, 버스에 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그런 버스의 주인공이 타서 그 버스를 구출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한폭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체해야 될지 이게 보이는 것이 외적으로 보이는 문제인 거죠. 하지만 이제 내적인 그런 문제는 좀 다른 면들이 있어요. 뭐냐면 어, 이 스피드 예시는 아니고 여기 머니볼에 대한 예시인데 예시를 위에 거 다시 들어야 되겠어요. 이 머니볼에 대한 예시 다시 드릴게요. 그 머니볼 어떤 영화냐면 이 감독이 숫자를 가지고 그 야구를 거의 재탄생시켰다라고 한 그런 실화 바탕의 그런 영화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감독이 표면적인 문제는 그거예요. 이 우리 팀은 돈도 없고 이 리그에도 계속 강등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승리를 하지 못한다는 게 표면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주인공에 우리가 이입하기 위해 보여주는 내면적인 문제는 이 사람이 되게 많은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촉망받던 그런 선수로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그 선수로서의 커리어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감독 쪽으로 이제 진로를 바꾸게 됐는데 성공하지 못한 감독의 타이틀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스토리에서는 주인공인 자기 자신을 되게 의심을 해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나? 아니면 진짜 내가 이걸 너무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그런 좌절들이 자연스럽게 이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적인 문제가 훨씬 더 이제 강력하게 우리의 동인을 자극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적인 문제를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 예시를 네, 여기서 가져왔어요. 왜냐면, 뭔가 페인팅 업체라고 했을 때, 이거 해외 사례니까 뭐 정원에 있는 그런 페인팅을 칠하는 것 같고, 아니면 집 외관에 있는 페인팅을 칠한다라고 했을 때, 고객은 그냥 예쁜 페인팅을 칠하고 싶다 해서 이걸 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좀 부담스럽고 아니면 좀 불쾌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집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못생긴 집인 게 좀 싫다. 그러니까 그런 내적인 욕구일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런 예시를 통해서 보면, 그냥 겉으로 보면 외부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품을 구매한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내면에 있는 어떤 다른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고차 문제를 해결한 카맥스라는 회사가 있대요.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거의 매출이 가장 높고 좀 압도적으로 높은 회사인데 이 회사가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예시를 나와 있거든요. 뭐냐면 이게 중고차 딜러를 상대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이기도 해서 여러 업체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헤이 딜러라든가 아무튼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당시에도 여기 미국에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그냥 중고차 딜러랑 이제 실랑이를 해야 되고 아니면 이게 내가 잘못 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침수차일 수도 있고 그런 위협들을 되게 그러니까 뚫으면서 뭔가 그 중고차를 구매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에 되게 집중을 한 거였어요. 이 카맥스라는 그런 브랜드에서는 흥정을 안 하게끔 한다. 그리고 이 자동차를 보증을 다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문적으로 어떤 그런 보증 업체에서 해결된 것만, 그 문제가 없는 것만 우리 플랫폼에 올라와 있다. 이런 식으로 고객이 느끼는 좀 되게 근본적인 문제부터 내적인 불안감들, 우리 내가 속았다는 문제, 그러니까 속았다는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 그런 불안감들을 다 해결을 해주는 그런 업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해결을 하기 때문에 되게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제 예시 중에 하나로 나왔는데, 실제로 다른 브랜드들도 그냥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명품 브랜드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문제란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제품이 판매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철학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어렵게 다가오긴 했어요. 뭐냐면, 브랜드가 풀고 있는 철학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되게 도의적으로, 도덕적으로 옳다 아니면 그르다라고 행해지는 그런 메시지를 브랜드가 내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고객들은. 그래서 저 브랜드가 만약 친환경이기 때문에 나는 저 브랜드를 지지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삶 전체에 있는 철학에 동의가 되고 동조가 되기 때문에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세 가지 문제인 외적 문제, 내적 문제, 이 철학적 문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짜면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학적 문제에 대한 그 예시는 이런 것들이 있대요. 컨설팅 회사의 브랜드는 모든 사람이 훌륭한 매니저 밑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요. 반려견 용품 주인은 동물도 건강한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여행사에서는 이번 여름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파워 레코드라는 되게 미국의 커다란 그런 음반사가 있대요. 거기는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음악 없이는 인생도 없다라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이 이거에 동의를 하는 이유가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음악이 되게 인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에 이제 철학적 신념에 동조를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답해야 되는 질문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는 어떤 스토리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나. 그 고객이 믿고 싶은 아니면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런 가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렇게도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 우리가 낼 수 있는 메시지가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 또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예시가 되게 책에 많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 테슬라 자동차 당연히 아시죠? 예, 이거는 이 사람이 아마 정의를 한 것 같아요. 테슬라에서의 악당은 기름 먹는 그리고 열등한 기술력이 그러니까 더 나은 기술을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이었던 것 같고, 근데 사람들은 외적으로는 자동차를 하나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지만 내적으로는 뭔가 더 뭔가 얼리 어답터 되고 싶어, 뭔가 테슬라의 오너가 되고 싶어, 약간 그런 식의 내적인 그런 뭔가 욕구가 있잖아요. 철학적인 문제는 내가 선택하는 자동차가 친환경적이다.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그 환경에 대한 그런 기여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뭐 네스프레소는 이런 것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럽고 되게 당연한 것 같이 보이기는 하는데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나면 우리의 브랜드는 어떤 것들을 풀려고 하는 거지? 라는 게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이 예시가 좀 기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기업들의 문제가 있겠죠. 되게 막 악당도 3개, 그리고 왜 문제는 7개 다 풀 수 있고 우리 제품은 한 40개 되는데 이걸 다 팔고 싶어라고 얘기를 보통 한다는 게 되게 많은 기업들의 문제래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로 통일하는 게 좋고 아니면 최대한 작게 그리고 스토리는 최대한 간결하고 간단하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꾸준히 계속해요. 그리고 이 뒤에 이제 5가지인데 이거는 좀 내용이 길지 않아서 빨리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또 시간을 많이 써버렸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이드를 만나요. 고객은
이 원칙이, 가이드에 대한 원칙은 이겁니다. 고객은 주인공을 찾지 않고 가이드를 찾아요. 그러니까 다른 가이드, 그러니까 우리가 브랜드인데 우리 브랜드가 개짱이야.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으면 저 사람은 다른 주인공이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나의 뭔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는 게 이 여기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가이드가 되어야 된다라는 포지셔닝 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예시로는 제가 가져온 거는 그 반지의 제왕과 해리포터.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에서도 당연히 이런 그 가이드가 있고 해리포터도 가이드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분명히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포지셔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문장이 있었는데 주인공이 문제를 만약에 맞닥뜨리잖아요. 근데 주인공이 너무 세서 그냥 끝내버려. 그게 약간 원펀맨이 그걸 좀 꼬은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너무 세서 그냥 다 적을 끝내버리니까 끝내버리면 사실 그 이야기는 이어질 만한 그런 가치가 없고 2시간 동안 볼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아무튼 근데 원펀맨은 조금 다르지만 너무 그 원펀맨이라는 애니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원펀맨은 좀 다르게 꼬아요. 원펀맨 너무 세서 내가 센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다 한 방에 모든 적이 다 죽어요. 근데 그 모든 적이 죽는 과정과 그 주인공이 어떻게 그걸 대처하고 뭔가 반응을 하는지가 되게 재밌어서 좀 더 뭔가 흥행을 하긴 했는데 여튼 거기서도 문제는 당연히 생기죠. 내가 너무 세가지고 내가 센지 아무도 모르고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 좀 된 것 같습니다. 여튼 고객은 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이드로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훌륭한 첫인상을 남기기라는 그런 챕터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질문에 답변을 잘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게 뭐냐면, 낯선 사람을 우리가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두 가지 질문이 떠오른대요, 머릿속에. 첫 번째가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두 번째는 이 사람을 존중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인데, 그 두 가지를 이렇게 해결을 하라라고 얘기를 해줘요. 처음에 공감을 표현을 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를 처음에 라포 형성이라고도 하겠죠. 그거를 표현해서 이제 뭔가 친밀도를 좀 높인다라는 거 저는 이해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권위를 보여주는 거죠. 능력을 보여주는 약간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감을 해야 되는 이유는 고객이 우리랑 비슷한 브랜드를 찾게 된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아까 뇌의 그런 칼로리 소비에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뇌가 우리랑 비슷하면 좀 쉽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MBTI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뭐 E야 E고 내가 뭐 ESTJ인데 그러면 TJ에 대한 그런 성향을 어떤 약간 규격화된 성향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거를 다 믿을 수 없고 얼마나 믿는지에 따라서 또 얘기 되게 많지만 그럼에도 나와 비슷한 그런 맥락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MBTI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되게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에 따르면 칼로리가 줄어드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고객들은 실제로 고객뿐만 아니라 우리는 되게 그냥 중간에 비어있는 그런 정보들은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다 채워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약 예를 들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조금만 믿고 있으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일을 조금만 잘해도 저 사람은 뭐 집 청소도 잘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뭉텅뭉텅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과 비슷하고 우리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공감을 표현하는 게 먼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그런 후기를 받는다든가 뭐 통계를 받는다든가 우리 수상 이력이 있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권위를 보여주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로서의 어떤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라라고 하고 이제 네 번째예요. 계획을 제시한다 이건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런 문제도 정의를 했고 그리고 난관도 뭔지 정의를 해줬고 그리고 우리가 좋은 가이드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플랜을 제시는 해야겠죠. 이 전 되게 좋아하는 그런 짤을 그냥 갖고 오는데 뭐를 사고 싶다는 그런 결심이 들 때 우리는 그냥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 이런 제품을 사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작은 제품이든 편의점을 가든 아니면 담은 싼 주차장이든 가까운 주차장을 찾을 때도 우리의 돈을 쓰는 건 일종의 생명력을 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매는 굉장히 확고한 결심이 되게 필요한 행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은 제품을 살 때도
이런 불안감들이 떠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효과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속아가지고 좀 짜증나고 바보 된 느낌이 받으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식의 그런 두려움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때 징검다리라는 것을 놓아서 이 위험을 뭐 해소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을 좀 더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멘트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만약에 수납 장치, 뭐 수납장을 판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하겠죠. 수납이 잘 될까? 그리고 설치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예전에 샀던 물건을 잘 안 썼는데 이번엔 좀 더 쓸 수 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사시기 전에 뭐 스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간을 먼저 재보세요. 우리 거는 제품이 가로 2m니까 한 2m 10cm는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크기에 맞는 제품을 주문하고, 몇 분 만에 설치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건데, 이게 엄청 당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간 당연히 재야 되고, 이거 만드는 거 상상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뇌가 생각보다 그걸 하는 걸 어려워한대요. 그래서 가이드를 딱딱딱딱 이렇게 플랜을 제시를 해줘야지 그게 바로바로 떠오르게 되고, 그러면 구매 확률이 당연히 더 높아지고, 이 징검다리를 건너갈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절대 잊지 말라고 하는 게, 헷갈리면 진다고, 고객을 절대로 헷갈리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거듭 계속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행동 촉구, CT인데 이것도 재밌었어요. 뭐였냐면, 다섯 번째 원칙이 고객한테 계속 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식에서 저는 조금 더 되게 납득이 됐었냐면, 우리가 너의 문제도 해결하고 할 수 있고, 이런 문제, 우리 계획도 다 갖고 있어. 근데, 우리 거 제품을 사야 돼라는 얘기를 안 해주면, 우리 입장에서 고객한테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DF를 받아봐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읽어봐라든가, 되게 명확하게 그 행동을 촉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정말 많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객은 우리가 만약에 뭐 사세요, 사주세요, 아니면 이게 필요하면 뭐 예약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그들에게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고객의 스토리 내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고객도 이제 받아들일지 말지를 그때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촉구를 하는 메시지가 없으면 아예 그냥 생각을 안 하게 된대요. 그래서 더 많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속삭이는 것 같대. 우리는 너무 막 사달라고 하는 게 뭔가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거의 모든 브랜드가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다 속삭이는 것보다 약해서 고객이 아예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어떤 뭐 레스토랑 뭐 페이지가 있다고 하면 되게 예쁜 그리고 맛있게 보이는 음식들이 많지만, 그 밑에 실제로 우리 제품, 그러니까 우리의 음식을 사달라는 얘기를 안 하는 레스토랑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어쩌라고 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확신을 차서 얘기를 해야 해요. 이거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사라라고.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이걸 얘기를 너무 안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경험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얘기를 너무 안 하면 이 사람이 자신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비싼데 그래도 사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는 이 가격을 받기 위해서 이런 걸 준비했으니까 되게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고 확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이제 메시징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뭐 물론 제품이 좋아야겠죠. 그거는 뒷 얘기인 것 같고, 여튼 더 많이 얘기를 해야 알 수 있다. 그래서 촉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전환적인 행동 촉구가 있고, 직접적으로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데이트할래요? 라고 묻는 것은 전환적인 행동 촉구고, 결혼할래요? 라고 묻는 거는 직접적인 행동 촉구라고 예시를 들어놨는데, 이것은 결혼이 어떻게 보면 그 최종 그런 구배 전환과 비슷하다라고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나온 것 같고, 분명 처음 만난 사람이 결혼하자 그러면 안 할 거잖아요. 근데 데이트를 하면서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결혼까지 어떻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간접적, 뭐 직접적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환적인 행동 촉구라고 하면 PDF나 영상을 보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게 사용자 만족 후기를 보게 한다든가, 뭐 샘플을 제공을 한다든가, 그리고 무료로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직접적인 것은 그냥 구매하고 문의하고 사라라는 것을 바로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계 두 가지 남았어요. 이제 마무리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주인공은 두 가지 결말밖에 없어요. 뭐냐면, 어쨌든 좋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의 대부분이니까 우리가 그건 일단 염두에 둔다고 하면, 실패를 피하게 도와주는 거랑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실패를 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지를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모든 스토리텔러는 주인공을 계속 그 역경 속에 밀어넣거든요. 뭐 최근에 끝난 대행사라는 그런 드라마에서도 주인공의 역경이 계속돼요. 뭔가 올라가면 승진하면 역경이 되고, 뭐 잘릴만 위기에 쓰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재미 요소이기도 하고, 긴장감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브랜드 입장에서는 어떤 거를 얘기를 하면 되냐면, 위기를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구매를 안 했을 때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공포 조장이랑은 조금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게, 예시를 통해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처음으로는 이걸 해요. 전국 가정에 개미가 서식을 한다는 증거가 있다. 근데 그러면 흰개미 원하는 사람 없으니까 우리 집을 지키려면 행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흰개미 박멸할 우리 이제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도록 촉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안 하면 문제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 얘기를 계속해야지 이거에 문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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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고객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시를 들면 다시 중고차 딜러 업체라고 했을 때, 중고차 딜러 그냥 가면 바가지 쓸 수도 있다. 그리고 잘못 사면 그것도 얼마나 큰 손해냐. 이런 것들을 계속 어떻게 우리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때의 잃을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음향 및 영상기기 했을 때, 뭐 집이 좀 지루해지지 않냐. 우리 집은 아무도 놀러 오지 않는 집이 된 것 같지 않냐. 뭐 이런 식의 뭔가 문제를 좀 계속 짚어주는 것이었고, 이런 문제를 계속 짚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해요. 뭐냐면, 어, 제품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데, 그냥 좋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좋은데, 사실 이걸 안 하면 뭔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생산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이걸 하면 더 좋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비교랑 대조가 되기 때문에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공으로 이제 끝을 맺는 거죠. 이제 브랜드, 이게 이 우리 제품을 구매를 하면 너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거야를 되게 좀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예시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 나이키를 갖고 왔는데, 나이키는 미션이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뭔가 운동선수, 전 세계 운동선수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영감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고, 여기 이제 별표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 애슬릿, 그 운동선수, 우리가 생각하는 운동선수란 몸이 있다면 다 운동선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운동을 하는 그 삶이 좋다고 믿고,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미션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것인데, 좀 더 직접적으로 보자면 헬스클럽 뭐 광고 같은 거겠죠? 이 몸이 될 수 있어. 되게 엄청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제품 구매했을 때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확 그냥 문자든 언어든 그런 이미지든 이런 식으로 확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이 했던 그런 말을 예시로 갖고 왔는데, 이 사람이 우리는 달에 사람을 보낼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지. 우리는 경쟁력 있고 생산적인 우주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되게 명확한 메시지인 거죠. 보낼 거다. 근데 저 사람들한테 완전히 머릿속이 각인이 됐겠죠. 뇌 어떻게 달에 사람이 가지? 뭐 이런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제 제품을 구매하고 났을 때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해줘야 된다. 아니면 구매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건 되게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모든 곳에서 브랜드가 고객의 삶을 위해 준비한 최종 비전을 얘기한다. 모든 곳이라고 하면 아마 웹사이트든 아웃바운드 세일즈든 그런 시기인데, 우리 거 사면 이렇게 됩니다라는 거를 좀 끊임없이 많이 얘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해당 제품을 샀을 때, 아니면 운동이 끝났을 때, 뭐 서비스가 끝났을 때 어떤 그 결과가 있는지를 되게 명확하게 보여줘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얘기가 다 끝났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진짜 러프한 버전인데 준비하고 있는 브랜드를 한번 예시로 만들어 봤어요. 이거 제가 한번 이까지만 딱 한 2분, 3분 안에 끝내고 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만 랩업을 하면 이제 7가지 단계가 있고, 그 7가지 단계의 그 방향성은 우리의 제품, 우리의 브랜드가 당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해결이 되면 이런 것까지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거를 7가지 단계에서 풀어서 이제 설명해 드린 거고요.
제가 요즘에 준비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를 진짜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뭐를 준비하고 있냐면, 그 직장인분들 완전하게 휴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그런 휴식법, 일종의 명상과 그런 이완요법 같은 것들을 서비스든 교육이든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랜딩페이지, 첫 번째 웹페이지를 만든다면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당신은 지금까지 단 하루도 뭐 제대로 쉰 적이 없다. 자도 피곤하시지 않냐. 뭐 제대로 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CTA가 있죠. 바로 지금 신청을 하든가, 뭐 영상 추가 영상을 보러 가기 하든가, 이런 그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버튼을 바로 넣어놨고요. 이랬을 때 우리가 정의한 고객의 문제는, 고객은 계속 피곤해요. 그냥 만성 피로가 있어요. 어떤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완벽하게 회복하는, 완전하게 쉴 수 있는 그런 휴식 방법을 알려드린다. 라는 것을 정했어요. 그리고 이 정한 이유는, 휴식은 되게 생존이랑 연관이 되어 있고, 잘 쉬면 생산성 높아지고 내가 더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잖아요. 이런 욕구들에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휴식이라는 키워드로 잡았어요. 휴식과 회복. 만약 이 문구를 보고 만약에 피곤한 사람이 이걸 봤다면, 그럼 이제 의문이 들겠죠? 이 브랜드가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얘기를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이 문제가 뭐냐면, 머릿속 스위치가 오프가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만약에 한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외적인 문제는 계속 피곤한 거예요. 일이 많고, 뭐 쉴 시간이 없고, 막 그런 건데, 내적인 문제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겠죠? 아니면 동료보다 일을 더 잘하고 싶어. 아니면 승진을 하고 싶어. 그리고 내 인생을 더 내가 컨트롤하면서 살고 싶어.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머릿속 스위치가 안 꺼지는 그 문제가 실제로 있어요. 일이 계속 떠오른다든가, 아니면 이제 완전히 이완이 돼야 되는데 긴장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휴식의 그 질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여기에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제가 하고자 하는 완벽한 휴식법에서는, 악당은 머릿속 일 스위치를 못 끄고 있는 어떤 뭐 나쁜 악당이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이 계속 켜져 있어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적인 문제는 계속 피곤하다. 내적인 문제는 난 일 더 잘하고 싶은데 일을 생산성이 안 나. 그리고 철학적인 문제는 모든 사람은 건강하게 일을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야지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감을 하는데, 당신만 힘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고 이거 해결을 되게 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으로 공감을 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고 한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그 메시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언젠가 쓰러지거나 뭐 심한 번아웃이 올 수도 있다. 그거를 미리 예방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그냥 예시니까 그냥 편하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권위를 이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휴식법 만들기 위해서 되게 많은 검증을 실제로 했거든요. 되게 몇몇의 그런 대기업과 같이 이제 작업을 했는데, 그걸 하고 나면 되게 확실하게 쉴 수 있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게 된다. 어떻게, 뭐냐면 한번 배우기만 해도 평생 사용할 수 있고, 왜냐하면 배우면 그냥 밤마다 그냥 쓰면 되니까요. 완벽하게 쓰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럼 효과가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또 의문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뭐를 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더니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파트너가 이렇게 있다. 실제로는 아니에요. 우리 파트너가 이렇게 있고 검증이 끝났다. 그리고 만족도가 99%였다. 평점은 이 정도 됐다. 근데 이거는 진짜예요. 저희가 시행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기 때문에 일단 믿고 해보라. 라고 불안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단계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도 그럼에도 사실 좀 돈 내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무료 세션도 있다. 그러니까 무료 세션을 좀 설명을 들어보시라. 라는 거는 뭐 버튼으로 하나 넣어 놓은 거고요. 밑에 가격은 이렇게, 이건 또 그냥 아무 때나 쓴 거예요. 행동 촉구하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회는 1대1은 20만 원, 뭐 그룹 세션은 100만 원, 뭐 심화 사주 과정은 60만 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이 정도 되는 가격이니까 구매하고 싶으면 이제 와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그래도 좀 읽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아침에 좀 급하게 한 30분 만에 만들었는데, 뭐 잘 만들었었는지 모르겠네요. 여튼, 준비된 것은, 오늘 준비한 건 이제 여기까지고요. 이것도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이거가 지금 보완할 게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일단 올리고, 좀 추가적으로 시간 될 때마다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또 급하게 달렸네요, 뭔가. 또 허덕이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마무리가 됐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셔도 좋고, 어, 그냥 채팅으로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한 몇 초만, 한 10초만, 20초만 기다려보고, 네,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움 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스마트 스토어, 네네네. 네, 참가해주신 분 중에 발표 잘 들으셨다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스마트 스토어에도 당연히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이 기회가 되면 저도 스마트 스토어 하나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는지 공유를 드릴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네, 오늘 세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영상도 편집을 간단하게 해서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네, 아마 더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 있으시면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말, 그 휴일 잘 보내시고, 네, 잘 휴식하신 다음에 또 남은 네, 주중에 일 마무리 잘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